모두의 발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45번째 오늘의 용어는 빠 아성블레입니다. 보통은 스텝이란 뜻의 빠를 생략하고 흔히 아성블레라고만 말하죠. 오늘은 이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움직임의 아성블레들이 있는지 이 동작의 종류도 함께 알아볼게요. 아성블레는 모으다, 결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 아성블레의 과거분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모인, 결합한이란 뜻이 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두 발을 모으며 뛰어내리는 무용 스텝의 일종이란 뜻의 무용 용어로 구분하고 있어요. 한 다리를 앞이나 옆, 뒤로 뻗었다가 다른 한 다리로 뛴 후 공중에서 두 다리를 모았다가 착지하는 점프 동작입니다. 동작의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두 다리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장 자주 하는 아성블레의 다리 방향은 아마도 옆방향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드미플리에를 하고 뒤에 있는 왼발을 옆으로 뻗습니다. 그 다음 서있던 오른발로 뛰어오른 후 왼다리를 오른다리 앞으로 당겨서 공중에서 왼발 앞 수수 모양을 만드는데 이때 두 다리를 모으는 이 움직임으로 인해 동작 이름이 아성블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왼발 앞 5번 포지션으로 착지하면서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뒷발을 옆으로 찬 후 왼발 앞 5번 포지션으로 발이 바뀌는 움직임인데요. 이러한 움직임 외에도 아성블레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6가지의 아성블레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성블레에는 뛰고 나서 발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발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성블레 드벙과 아성블레 대리에는 시작하는 발과 끝나는 발이 같습니다. 반면 아성블레 드쉬와 아성블레 드수는 뛰고 나서 발이 바뀌어요. 한편 동작의 크기에 따른 용어도 있는데요. 바로 뿌티트 아성블레와 그라운드 아성블레입니다. 말 그대로 작게 뛰는 그리고 크게 뛰는 아성블레예요. 그럼 이 6가지 용어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발이 바뀌지 않는 아성블레 드벙과 대리입니다. 아성블레 드벙에서 드벙은 앞에서란 뜻이에요. 5번 포지션에서 앞발을 옆으로 연 후 다시 앞으로 모아서 착지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동작이 아성블레 대리에겠죠. 뒤에서란 뜻인 대리에가 붙었으니 5번 포지션에서 뒷발을 옆으로 연 후 다시 뒤로 발을 모아서 착지하는 거예요. 아성블레 드벙은 앞발을 다시 앞으로, 아성블레 대리에는 뒷발을 다시 뒤로 모으니까 이 두 동작은 발이 바뀌지 않는 아성블레입니다. 다음은 뛰고 나서 발이 바뀌는 아성블레인데요. 여기엔 발레 용어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드쉬와 드수가 붙습니다. 드쉬는 뭐뭐 위에, 위쪽에란 뜻이에요. 아성블레 드쉬는 5번 발에서 뒷발을 옆으로 연 후 앞으로 모아서 착지하는데 기둥다리의 앞쪽, 즉 기둥다리 위로 운동다리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성블레 드수에서 드수는 뭐뭐 밑에, 아래쪽에 란 뜻입니다. 5번 발에서 앞발을 옆으로 연 후 뒤로 모아서 착지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둥다리의 뒤쪽, 즉 기둥다리 아래로 운동다리가 숨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이 두 동작은 뒷발이 앞으로 나오거나 앞발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이 바뀌는 아성블레이고요. 이 아성블레 드쉬와 드수를 할 때 한 번에 모으지 않고 두 다리가 서로 부딪혔다가 착지하면 두드리는, 부딪히는 이란 뜻의 밧뒤가 붙어서 아성블레 밧뒤가 된다는 것.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아성블레 밧뒤는 아성블레 드쉬와 드수의 상급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다리가 서로 한 번 더 부딪히는 밧뒤가 추가된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잠시 아까 보았던 이미지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사진 속 무용수는 앞서 설명해드린 4가지 아성블레 중에서 어떤 아성블레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뒷발을 옆으로 뻗은 후 앞으로 모아서 착지하죠. 일단 발이 바뀌었으니 드쉬, 드수 중에 하나고 뒷발이 기둥다리 위쪽으로 나오는 움직임이니까 아성블레 드쉬가 되겠네요. 아성블레에는 점프의 크기에 따른 용어도 따로 있습니다. 작은 이란 뜻의 뿌띠가 붙은 아성블레는 뿌띠의 끝자음 T와 아성블레의 첫 모음 A가 만나 연음이 되면서 뿌띠 따성블레처럼 발음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참고로만 알고 계셔요. 뿌띠 따성블레는 한 발이 조건부나 뒷구두비의 포지션인 상태에서 두 발을 공중에서 수수처럼 모았다가 착지한 점프입니다. 여느 아성블레와는 달리 발을 앞옆 뒤로 차지 않는다는 큰 특징이 있어요. 발을 차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동작의 범위나 크기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발을 모으기는 하는데 작은 움직임이다 해서 뿌띠트 아성블레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라운드 아성블레는 동작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 용어도 D와 A가 연음이 되어서 원래는 Grand Assemblé처럼 발음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Grand Assemblé는 글리사드나 파이 등과 같은 도움닫기 역할의 점프에 이어서 높이 그리고 몸의 중심을 크게 이동하면서 뛰는 아성블레입니다. 이는 뒷발을 앞으로 모으는 아성블레 드쉬와 아주 잘 어울리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 동작을 돌면서 수행하면 그라운드 아성블레 앙토낭이라고 하고, 이는 점프력이 좋은 남성 무용수들을 위한 기술입니다. 푸티트 아성블레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발끝이 복숭아뼈 앞에 붙는 조건부 구두비에서 그대로 두 다리를 모으면서 도약한 후 오반발로 착지하면 푸티트 아성블레 드방입니다. 구두비의 한 발이 앞에 있었으니까요. 반면 뒷구두비에서 두 다리를 모았다 착지하면 푸티트 아성블레 데리에가 되는 거죠. 이 동작들은 스몰 점프 컨비네이션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점프입니다. 그랑 아성블레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적의 세 번째 오달리스크에 나오는 글리사드 앤 그라운드 아성블레입니다. 도움닫기 역할의 글리사드를 하고 뒷발이 앞으로 나오는 아성블레 드쉬죠. 글리사드 앤 그라운드 아성블레. 글리사드 후 찬다리가 뒤를 한 번 더 치고 앞으로 나오는 아성블레 밭뒤 드쉬를 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글리사드와 같은 연결 동작에 이어 다리를 높이 차고 몸의 중심을 이동하면서 뛰는 동작을 그라운드 아성블레라고 합니다. 다음은 돈키호테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인 발레리노의 그라운드 아성블레 앙뚜호낭입니다. 두 발을 공중에서 모으면서 회전하는 모습 보이시죠? 달려나와서 한 발을 차고 아성블레를 하는데 동작이 크고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아성블레 앙뚜호낭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무용수는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라운드 아성블레 앙뚜호낭을 두 바퀴 돌면서 하면 더블 아성블레라고도 말하고요. 바로 이어서 더블 뚜후로 마무리하는 모습이네요. 이중에 두 배라는 뜻의 두블이 붙은 아성블레 두블은 편하게 더블 아성블레라고 말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바퀴 돌면서 하는 그라운드 아성블레 앙뚜흐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아성블레를 연속해서 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성블레 드방과 드수를 연속해서 하면 앞발을 연 후 앞으로 한 번 닿고 바로 이어서 뒤로 닿는 더블 아성블레이고, 아성블레 데리에와 드쉬를 연속해서 하면 뒷발을 연 후 뒤로 한 번 닿고 바로 이어서 앞으로 닿는 더블 아성블레입니다. 두 바퀴를 돌면서 하거나 두 개의 점프를 이어서 하는 아성블레를 더블 아성블레라고 말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아성블레의 의미와 다양한 종류의 아성블레를 알아보았습니다. 움직임이 다양한 만큼 발레 용어도 많아져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뛰고 나서 발이 안 바뀌고 바뀌고 동작이 작고 크고에 따라 구분되는 이 6가지의 아성블레 용어를 기억하시면 동작할 때 발을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아성블레 움직임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의 발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